이거부터 볼게. 자, 우리 정비례면 요식 생각하라 했지. y는 ax. 요것만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되고, 여기 보니까 점이 나와 있어. 그죠? 점. 이거 몇 콤마 몇이죠? 이거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 이거를 어떻게 하라 했으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이렇게까지 집어넣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는 얼마죠? 이 상태에서 a는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3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는 얼마? 3분의 2네. 그러면 이 1차 함수, 뭐래냐, 1차 함수가 이 정비례 그래프는 y가 3분의 2x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y는 3분의 2x. 이걸 먼저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p 여기 x좌표 찾으라는 거죠. 요거. 자, 요거 y 값 얼마? y 값 얼마? 6이잖아. 6. 그럼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고 x에 뭘 넣었을 때 6이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해볼게. 6은 3분의 2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볼까? 2로 나누면 얼마? 3에다가 3을 이제 곱할게. 3 곱하면 얼마? 9죠. 9. 그래서 이 자리는 x 9 이렇게 쓰면 돼요. 9.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유형들 있잖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a를 구해. a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다른 점 찾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얘는 푸는 법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만 풀어주면 돼. 되셨나요? 그래서 뭐 55번이나 57번, 뭐 59번 다 뭐 그런 문제야. 다 사실 비슷한 문제니까 그렇게 풀면 되고. 뭐라고? 나랑 한 거 생각표 치냐고? 아니, 치지 마. 내가 확인할 거야. 됐죠?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그 밑에 57번 있죠? 나 이거 설명 하나 들었으니까 57번 그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57번. 이 문제 봅시다. 자, x랑 y 사이 관계식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하나 좀 찾아봅시다. 이런 점 있다.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몇 코마 몇이야? 2,3이죠. 그럼 얘가 정비례가 이래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2고 3이면 a가 얼마일까? 얼마? 응? 2분의 3x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 점을 하나만 찾아서 대입해가지고 a만 찾으면 되네. 별거 없어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막 이런 점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건 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를 찾으세요. 여기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봅시다. 책의 정비례 6개를 풀 건데 오늘 문제를. 개념 원리. 몇 쪽이냐면 206쪽이에요. 206페이지. 2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정비례. 그러면 1번부터 볼게. 하루 중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입니다. 자, 밤과 낮을 합치면 하루는 몇 시간이지? 하루는 24시간이거든. 그럼 얘는 식을 한번 써볼게. x랑 y랑 더했을 때 24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비례인 거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x를 넘겨볼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 정비례는 뒤에다 이런 거 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 아닙니다.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y.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을 텐데 반지름이 나왔을 때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는? 파이 안 배웠구나. 반지름 3.14 이렇게 배웠죠. 그죠? 반지름 3.14.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을 두 번 곱하니까 x의 제곱이 생기고 거기다 이제 3.14 이렇게 되겠죠. y. 그런데 정비례는 곱해져 있는 건 상관없지만 x가 제곱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y.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죠. y는 3x. 그러니까 여기 정비례 맞고요. 4번 100g의 소금을 xg 넣어서 이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 농도랑 이거 안 배워가지고 그럴 텐데 뭐 상관없어가지고 내가 통과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5번 사과 30개를 남김없이 x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줬을 때
한 명이 받게 된 사고의 숫자. 자, 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30을 x명한테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y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x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정비례는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어떤 치즈에는 100g당 80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먼저 찾아볼게요. 1g당 몇 mg 들어있을까요? 1g당? 1g당? 100g에 80이거든? 그러면 1g이면? 어? 0.8이죠. 그렇죠? 0.8. 100으로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 자, 0.8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5분의 4, 10분의 8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y는 0.8x 또는 y는 5분의 4x. 자, 그리고 치즈 800g이니까 보세요. 치즈 800g이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 800을 넣습니다. x에 800을 넣으시면 답은 640m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입을 할 때 어디가 x고 어디가 y인지도 정확히 보고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은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다음 중 정비례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복습 테스트에서도 봤다시피 y는 2x면 방향은 일단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향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3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점을 찍어보면 고민되는 거는 이제 4번, 5번은 고민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은 1번이야. 왜냐? x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x가 마3, 마2, 마1, 0, 1, 2, 3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을 고르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이 다음 중 그냥 뭐 그냥 이거 찾으세요. 이런 거라면 이제 2번을 찍는 게 맞죠. 그냥 찾으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점만 이렇게 찍힌 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틀린 거 2개 고르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야, 그렇죠? 근데 여기 점 하나만 찍어볼게. 0,0을 하나 찍으시고 여기다 숫자 뭐 넣으면 좀 편하게 점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2 한번 넣어볼까요? 2 넣으면 얼마죠? y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인 이런 점이 찍힌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원점 지난 직선 맞나요? 원점 지난 직선? 맞죠, 그렇죠? 원점 지납니다. 2번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2일 때 1인지 맞나요? 이거 맞습니다. 3번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1x 그래프보다 x축이 가깝다. 여러분 x축이 가까우면 그래프가 누워야 돼? 아니면 서야 돼? 그래프가 누워야 돼. 그래프가 눕는다는 소리는 뭐냐? 그래프가 눕는다는 소리는 절대값이 작다는 소리거든. 근데 얘는 3분의 1보다 2분의 1의 절대값이 크죠, 그렇죠? 그럼 얘는 x축에 가까운 게 아니라 y축에 가깝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4번 x의 값이 증가할 때 y는 떨어지는 그래프 맞고요. 5번 제2사분면과 4사분면시는 한 쌍의 곡선이 아니죠, 얘는. 그렇죠? 얘는 틀렸습니다. 3번하고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곡선 아직 배운 적 없어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k, 마이너스 3 여기서 k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 얘도 어쨌든 정비례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y는 ax 정비례니까 쓰시고 점이 나와 있네. 몇 콤마 몇이 나와 있어요. 보면 불러보세요. 몇 콤마 몇이지? 마이너스 2 2분의 3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리고 a를 찾으려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a는. 그러면 이 그래프 식은 이렇게 나올 거야.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 y값이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보시면 x값은 4하면 되겠죠. 4.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것도 잘 보세요. x인지 y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자, 여기 보니까 y값이 마이너스 6이네. 맞죠? y값이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6이면 x 얼마여야 돼? x 얼마여야 돼? 여기서. y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x 얼마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6 돼? 2이면 되겠지. 2.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x 얼마 들어가야 돼?
그냥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자리는 마이너스 12. 삼각형 넓이 구하라 했죠?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부터 마이너스 12부터 2까지니까 14죠. 14. 14고 높이는 6이고 반 나눠주시면 42겠죠. 42. 그래서 답은 4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던 거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반비례 보겠습니다. 반비례. 자, 저번 시간에도 이제 한번 내가 반비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반비례는 뭐 이런 거야. 우리 방금도 했지만 음료수 1리터가 있어. 1리터가. 근데 그거를 혼자 다 마시면 한 사람이 얼마큼 마실 수 있어? 혼자 다 마시면 몇 리터 마실 수 있어? 1리터 마실 수 있죠. 2명이 마시면 500ml씩, 3명이 아니 4명이 마시면 250씩 나눠 마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비례라고 할 건데, 자, 반비례 동그라미 치시고 보겠습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 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반비례라고 한대요. 그리고 반비례면 식이 이런 식입니다. y는 x분의 a 이런 식이고요. 정비례랑 차이 아시겠죠? 정비례는 y는 ax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 x가 어디로 내려갔어? 분모로 쏙 내려간 거 보이죠, 그렇죠? 분모로 내려갔고요. 마찬가지로 a는 0이면 안 돼요. a는 0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x도 0일 수 없겠죠, 그죠? x가 0이면 0분의 이런 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 있지? x, y는 a. 얘 별표 3개 달아놓으세요. 자, 잘 보세요. 저 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부터 해볼게. 자, 요 식 한번 봐봐.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양변에 x를 곱해볼게, 내가. 그러면 x가 곱해지면 이 x가 어디로부터? 좌변으로 이렇게 딱 붙지, 그치? 그러면 이제 저렇게 나오거든? 저렇게 나와. 근데 잘 봐. 문제에서 관계식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들 있잖아. 다음 뭐 그래프에 뭐 관계식 구하세요. 뭐 이게 어떤 관계식을 구하세요. 그때는 이 식을 쓸 거야. 그때는 y는 x분의 a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 있지. 다음 뭐 계산하시오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이거 쓸 거야. 무조건. 잘 봐. 이게 왜 편한지 알려줄게. 여기 지금 이서 얘기 볼게요. 이서가 집에서 12km 떨어진 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시속 xkm를 달렸대. 그러면 이게 거리죠. 이게 속도고 속력이고 걸린 시간이잖아.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 뭐분의 뭐야? 시간은? 뭐분의 뭐지? 시간은? 에이, 시간이 뭐야?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그치? 속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12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반비례야. 그지? 반비례야 이거. 근데 잘 봐. 1km로 달렸어. 그러면 몇 시간 걸려? 1km로 달렸으면. x가 1이야. y 얼마나 소리야? 10이야. 12시간 걸려. 2km 달렸으면. 3km면. 4시간 걸리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 식 없이도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잘 봐. 자, 이거 지워놓게 다 이렇게. 이거 이제 구할 거야. 곱하면 얼마야? 얘도 곱해서 12가 만들어지면 돼. 6이죠? 그럼 얘는 3이고 얘기는 3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하다고. 곱해서 숫자가 변하지 않아. 곱해서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야, 이게 5면 밑에 얼마야? 5면? 자연수는 아니겠지. 5면 얼마야? 몇 분의 몇이야? 아,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야, 곱해서 다 10이면 된다니까. 여기 얼마야? 몇 분의 몇이야? 아, 분수로 이 녀석들아. 곱해서 10이 되려면 얼마야? 5분의 10.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5분의 12. 그 다음에 이게 9면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12.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10이면 얼마야, 밑에가? 1이겠지. 이것만 하라니까. 이거 못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반비례 할 때는 계산할 때는 이거 쓰라고 다. 싹 다 이거 쓰면 돼. 이것만 쓰면 그냥 100% 해결돼. 100%. 안 되는 거 없어. 그런데 언제는 이 식을 쓰라고? 언제는? 관계식을 쓰세요 하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관계식을 쓰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둘이 곱했을 때 12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근데 관계식을 써야 할 때 이렇게 써야 돼. y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 이제 x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반비례 숙제 할 거 아니야? 곱셈만 제대로 하면 한 개도 안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배우기 전에 먼저 이것만 갖고 문제 풀어볼게요. 넘어가 보세요. 뒤로 가서 212쪽 보세요. 자,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맞나요? 1번 맞아. 애초에 분모에 x가 없으면 얘는 그냥 나가리야. 그쵸? 이런 거 나가리고. 그 다음에 얘는 순서 살짝 바꿔볼게. 이렇게. 이거 그럼 정비례야? 정비례야 이거? 아니야. 왜? 뒤에 붙어 있잖아. 정비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 넘겨보자. 이래 되지. 반비례는 아니지 이거 일단. 그지? 정비례야? 정비례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치? 지울게. 3번 볼게. 얘는 어때? 이게 맞죠? 그쵸? 얘를 살짝만 변형시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맞죠? 그쵸? 5번은 맞고 4번은 왜 아닌지 볼게. 자, 4번은 양변에 y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y 곱하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는 무슨 비례일까? 이건 정비례야. 이거 정비례.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하고 5번.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된다? y는 x분의 a 이런 형태 아니면 y는 y 된다. xy는 a 이 둘 중에 하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거 5개씩 한번 세어보시고 반비례하는 거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답 두. 자, 1번부터 봅시다. 평행사변형 밑변이 x고 높이가 y고 넓이가 40이래. 우리 평사 넓이 구할 때 밑변하고 높이 이렇게 곱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xy는 40이니까 반비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게가 30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대. 그럼 얘는 300 플러스 x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y인데 이거는 반비례도 아니고 정비례도 아니겠죠? 3번 통과할게요. 그 다음 4번 3000ml 주스를 x명이 똑같이 나눠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주스 양이야. 그럼 얘는 3000을 x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한 명이 마시는 양이니까. 그럼 얘가 y는 3000x니까 반비례 맞고요. 5번 18cm인 초가 이만큼 탔대요. 그러면 남은 길이는 y 요거겠죠? 얘는 반비례도 아니고 정비례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1번하고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x, y는 그 a 이거 있지. 이거를 써먹으면 졸라 편하다는 것을 계속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좀 느껴봐 몸으로. 반비례한다며. 반비례하지. 앞에 봐, 잘 봐. 또 모른다 하지 말고. 그럼 x가 나왔지, y가 나왔지. 그냥 곱해 둘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지. 자, 곱해서 마칠이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7이야? 이건 초등학생도 하겠다. 14. 끝이라고 그냥. 이렇게만 된다고. 밑에 풀어보세요. 자, 얘는 x, y 곱해서 얼마 만들어야 돼? 12만 만들면 돼요. A는 6, B는 4, C는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싹 더하면 얼마야? 12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3번입니다. 자, 온도가 일정했을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뭐 기체의 부피니 압력이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반비례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압력이 5기압일 때 부피가 30세제곱미터인 기체가 있대요. 뭐 어쩌라고. 둘이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 150이죠. 150. 자, 그러면 x랑 y를 곱했을 때 150이야. 자, 봐. 압력이 10이래. 압력이 이제 x잖아. 얘가 10이면 y는 얼마야? y는 15겠지, 그치? 답 구하는 건 쉽다고. 그래서 답은 이제 15세제곱센티미터 쓰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 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 했죠. 그럼 내가 관계식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관계식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y는 x분의 150 이것만 해달라고 이렇게. 식을 써달라 하면 이렇게 해주고 계산할 때는 이거 갖고 다 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밑에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40리터의 물을 이제 매분 채우면 25분 만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면 얘는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반비례일까 정비례일까 생각을 해보면 물을 더 1분에 더 많이 쏘면 시간이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어? 시간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1분에 막 100리터씩 채우면 시간이 금방 채워지겠죠. 하지만 쫄쫄쫄쫄 해가지고 1분에 1리터씩 채우면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게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반비례. 뭐 근데 이건 정비례겠지. 자, 물을 넣었어? 근데 이 욕조의 그 높이
욕조의 물의 높이 아니면 물의 양 이런 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같이 올라가잖아, 그지? 그런 건 정비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비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반비례를 배우고 이제 당연히 반비례라 생각해서 그렇지 오늘 이제 숙제할 때 보면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판단을 해야 돼. 알겠지? 글 잘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그냥 곱하라 했죠. 둘이 곱하면 얼마? 1000이야, 1000. 그래서 관계식을 쓰라 하면 y는 x분의 10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탱크 20분 만에 넣고 싶어. 그럼 곱해서 1000 만들면 된다니까? 그럼 몇 리터? 50리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y는 x분의 1000, 그 다음에 50리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비례 관계 한번 봤고요. 조금 이따 와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쪽 그거부터 다시 한번 볼게.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반비례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식이 하나 나와 있어. 여기 보면 y는 x분의 6이라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비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 2, 3, 6일 때 각각 y 값을 하나씩 다 구해본 거야. 이렇게 쫙 다 이제 구해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점이 8개가 나오죠. 그렇죠? 점이 8개 정도가 나올 텐데 이 점 8개를 좌표 평면상에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얘를 조금 더 촘촘히 찍어보면 그림 2번 같은 게 나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찍어보잖아. 그럼 봐봐. 더 찍어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이런 게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더 찍어보면 이런 게 나와. 일단 얘는 직선이 아니지, 그치? 직선이 아니고 이건 어떤 모양이냐면 곡선이야, 곡선, 그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이 몇 개가 있어 지금 보니까 2개가 있어. 우리 2개를 뭐라 그러냐면 한 쌍이라고 하죠, 그죠? 한 쌍, 2개를 한 쌍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례 그래프는 우리 이렇게 원점 지나갔잖아, 그죠? 근데 이 반비례 보니까 이 원점하고 다 안다, 닿지를 않아. 그래서 또 하나 원점하고도 안 닿고요. 여기 있죠, 여기 이 축들 보이니? 여기 축들? 이 축하고도 절대 닿지 않아. 얘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 이거. 알겠어? 얘는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밑줄 쉽게 그림 3번과 같이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래. 말이 좀 길죠?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자, 밑줄 쳐놨나요? 그럼 다시 한번 뜯어볼게.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다 하나 끊어보시고 이게 이런 말이 없죠. 좌표축과 만나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좌표축과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x, y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쓸게요. x, y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한 쌍이라고 하면 이제 2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건데 얘도 한번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 자,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 이제 한 번 더 나오죠. 이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라고 나오고 정비례에서도 그랬듯 반비례에서도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질 겁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부터 볼게요. 똑같은 건 이건 똑같아. 1, 3, 4분면 지나는 건 똑같습니다. 정비례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정비례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으면 2랑 4를 지나잖아. 그렇지? 얘는 똑같아. 이건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건 반대야. 자, 요거 증가함수 상태. 여기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책 보세요, 이거. 나는 이거 화면을 띄워줄 테니까. 자, 우리 정비례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어. 보세요. A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죠.
A가 0보다 클 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책 한번 보세요. 반비례 그래프 봐봐. A가 0보다 클 때 어때? X가 증가하면 Y는 오히려 감소하지, 그치? 그거 감소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정비례 그래프는 이제 다른 점이야, 그게. 그 다음에 그게 반대면 반대쪽도 반대겠죠. 자, 화면 또 한번 보세요. 정비례 그래프는 A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떨어졌어, 그죠? 그런데 반비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반비례 그래프.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대?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대요? 똑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가 반대인 거고, 대신에 이 지나는 사분면 똑같죠. 지나는 사분면은 X는 1, 3, 4분면, 아니 A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 A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그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비례랑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습 테스트 볼 때 이거 잘 헷갈리지 않도록 해놓으시고, 하나 밑줄 치겠습니다.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이 녀석은 원점 대칭이고 X축, Y축과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밑줄 치세요. 원점 대칭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양 사이드로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정비례 할 때 이런 거 배웠거든. 정비례 할 때 절대값이 크면, y는 ax에서 절대값이 크면, 얘가 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작으면 어땠어? 절대값이 작으면 누웠단 말이야.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a 있죠? a. 요거 밑줄 칠게.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다.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쳐놓고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그래프가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치고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칠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y는 x분의 2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x분의 20 이런 거야.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절대값이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20이 더 큰 거지, 그치? 20이 더 큰 거잖아. 클수록 더 멀리 있어. 크면 더 멀리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작으면 어떻게 될까? 가까이 더 붙겠지, 그치? 근데 이 가까이 붙는다 해서 얘가 원점이나 축하고 만나진 않고, 가까이 붙으면 막 이렇게 붙을 거야. 요래해서 이렇게 약간 니은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을 건데, 어쨌든 크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작으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 우리 직접 한번 그려볼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6번 보세요. 6번. 우리 정비례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봐봐. 정비례 만약에 이런 거 한다 쳐볼게. 쓰지 마. 그냥 보기만 해. 자, y는 5x 같은 거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어. 정비례 그래프. 그럼 어떻게 쓰냐면 점을 하나 찍었죠. 원점 하나 찍었습니다. 일단 원점을 찍고 쉬운 좌표 찾자고. 1 넣으면 얼마야? 5지. 그치? 그러면 1,5니까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비례는 이 두 개를 그냥 갖다가 쭉 이렇게 이어주고 끝냈죠. 그렇죠? 이건 정비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반비례는 원점을 지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도 점을 찾긴 찾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x가 1이면 y는 얼마야? 5죠. 그럼 한번 이건 같이 찍어봅시다. 자, 1,5야. 여기다 찍어보세요. 1,5. 그 다음에 변태같이 2 같은 거 넣지 마시고 2 넣으면 2분의 5니까 안 되지, 그치? 나눠 떨어지는 걸로 넣읍시다. 5 넣으면 x가 얼마지? 아니, y가 얼마니? 1이야. 그럼 5,1을 여기다 찍어볼게. 그럼 점이 두 개가 찍힌 거 보이지? 보여? 그럼 이 두 점을 갖다가 매끄럽게 이어. 매끄럽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으라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 짓을 했으니까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5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여기다 딱 이렇게 딱 찍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찍고 나서 매끄럽게 이어달라고. 이렇게 매끄럽게.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양수다 보니까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겠죠. 음수면 반대로 그려질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2번 한번 해봅시다.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얘는 이제 대입을 해보면 x가 1이면 y는 얼마죠? 얘는 1이면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4니까 1, 마사는 이런 데다가 또 뭐 해볼까? 2 한번 해볼까 이번에? 2,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럼 2, 마이너스 2니까 이런 데 찍으시고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사실
좀 귀찮긴 한데 그려진 그래프로 찾는 거는 겁나 쉬워. 자, 내가 아까 뭐 기억하라 했었냐면 x랑 y랑 곱해서 특정 숫자만 기억하라 했죠. 자, 지금 x, y 몇 콤마 몇이야? 3,5야. 곱하면 얼마야? 15. 그럼 얘는 y는 x분의 15. 이렇게 하면 끝이야. 두 번째 볼게. 2, 마이너스 8이죠. 2, 마이너스 8. 그러면 얘는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야. 그치? 그럼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6 하면 끝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식 찾는 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얘는.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갖고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213페이지 보세요. 자, 213페이지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분의 9를 고르시오라고 했죠. 야, 그러면 딱 봐도 기억하고 니은은 아니네. 그지? 왜냐면 기억은 정비례고 니은은 하나밖에 없잖아. 한 쌍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디귿하고 리을 둘 중에 하나거든. 자, 어느 쪽이야? 마이너스 9니까. 1,3 쪽이야? 2,4 쪽이야? 2,4지, 그치? 그럼 답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 중에서 이거 밑줄.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거 구하래.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거. 원점에서 떨어지려면 절대값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 크면 멀리 떨어진다 했어. 그러면 하나씩 볼게. 얘는 절대값이 2죠. 이건 절대값이 4죠. 자, 3번 물어보자. 이거 절대값 얼마야? 5야, 3분의 5야? 이거 3분의 5예요. 이 숫자 다 봐야 돼요. 얘는 3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이거는 이거 다 봐야 됩니다.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5개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요거요. 2번에 있는 4가 제일 크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분자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모에 있는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 야, 2개 나왔잖아? 반비례잖아? 그럼 땡큐하고 둘이 곱하라고.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야. 끝이야. 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b랑 곱했을 때 마 6이야. 그럼 얼마 곱하면 되니? 6이면 되겠지. 야, 이게 졸라 쉬운 걸 틀리면 되겠니? 답은 빵이죠. 자,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야, 여기 점이 나와 있잖아. 몇 콤마 몇 나와 있어. 이거 나와 있지. 마이너스 8 콤마 1. 그럼 곱하라고. 그럼 얼마? 마이너스 8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8이고 b랑 3분의 2랑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만 찾아줘.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죠. 12.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둘이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 그러면 이거 대충 그려보면 x분의 6이잖아. 6이면 양수니까 어떤 사분면으로 들어가야 돼? 1하고 3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면 1번부터 볼게. 원점을 아니지. 원점 지나지 않잖아.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1, 3, 4분면 맞고요. 3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야, 이거 대입을 해볼 필요도 없어. 왜 대입해볼 필요도 없냐? 곱해서 6 되는지만 확인해. 곱해서 6 맞아?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점 맞아. 그 다음에 4번 x분의 12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보다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더 가까이 있겠죠. 5번 x가 0보다 클 때 여기야 여기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하고 4번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기니들이 중에서 찾아보세요. 답 2개입니다. 기억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자, 둘이 곱하면 18인데 얘는 18이 아니죠. 마이너스 18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니은 2, 3, 2랑 4랑 지나는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이 맞죠? 원점에 대한 대칭. 그러면 디귿은 뭐냐? x의 값이 증가하면 y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죠. 증가. 정비례랑 반대예요. 얘는.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 7번 보겠습니다. 7번 볼 때 야, 이것도 너무 쉽다. 야, 이거 곱하면 얼마냐?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8하고 K를 곱해도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거 바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둘이 곱하면 얼마? 플러스 21. 그럼 K랑 5랑 곱해서 21이면 돼. K 얼마면 될까? 5분의 21이면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이제 반비례도 배웠고 정비례도 배웠으니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정비례는 이 그래프, 반비례는 아직 모르는 그래프야. 그랬을 때 점 A 찾으셨나요? 점 A 저기 위에 찍혀 있는 거 y좌표가 지금 6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할 건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반비례식은 알아 몰라? 반비례식은 알아 몰라? 정확하게 알아볼라? 몰라. A 때문에 모르잖아. 그럼 정비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y가 6이라 했으니까 이걸 정비례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x가 얼마 나오면 돼?
되겠니?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 x가 얼마면 되니? 얼마? 4면 되죠, 4. 님들 바보세요? 야, 이거를 자, 나누는 거야. 2야. 2를 곱하면 4야. 님들 바보세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4, 정신 차려. 그럼 여기 4고 6이지?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야? 24잖아. 여기다 써라고, 그냥 이렇게. 24. 끝이라고. 밑에 해봐. 자, 답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6이 있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반비례 쪽에 식이 나와 있다. 이러면 더 쉬운 것 같은데?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x좌표?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할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12만 되면 된다니까? 여기 얼마야, 위에? 2지, 2. 이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 그럼 2, 마이너스 6이죠? 여기가 2고 마이너스 6이니까 A 얼마면 되겠어? A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반비례도 다 했고요. 소금물 빼고는 개념 다 끝냈습니다, 우리.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 반비례 파트 저거 써오시고 개념 노트 써오시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 206, 207쪽에 206쪽은 내가 2번하고 5번은 풀었죠. 206쪽. 그거에서 206쪽 나머지 문제 풀어오시고 200쪽, 201쪽 봐봐. 200쪽, 201쪽. 여기도 안 푼 거 있죠. 200, 201. 그지? 200쪽, 201. 이것도 풀어오시고 206쪽도 풀어오시고 그다음에 210쪽, 211쪽 보세요. 오늘 한 거 반비례. 여기도 풀어오셔야 돼요. 이것도 풀어오시고 그다음에 연산은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연산은 뭐 160개니까 뭐 금방 하겠네. 끝까지 다 해보세요, 연산.